안녕하십니까.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남자 우파 사나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양곡관리법이 뭐냐? 이재명이 사실상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미친 법이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좀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양곡관리법은 62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. 이 62명이 의미하는 게 뭐냐?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거죠. 일종의 무력 시위, 의지와 파워를 상대 당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법안의 내용을 보면 쌀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에 보다 3%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% 이상 하락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전량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. 정말 미친 거죠.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매입하게 되고 그 쌀을 매우 비싼 값에 국가가 전량 매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쌀을 수매하는 방식이 있죠.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역경매 방식입니다. 그래서 그나마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역경매가 아니라 고정 가격으로 전량 사버린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사실상 천재지변이나 이런 시장에 위험이 없다면 무위험 사업이 된다는 거죠. 이 농사 자체가. 이제 농사 짓기가 얼마나 좋습니까? 그냥 무조건 쌀을 많이 지어서 나라에 남는 부분을 넘겨버리면 이제 땡이다라는 거죠. 사업을 하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어차피 국가가 남으면 다 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시세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. 어차피 국가에서 비싸게 고정 가격으로 다 사주니까. 쌀 농사는 이제 국영 농사가 되는 꼴이죠. 이익은 농가가 보고 이 남은 손해는 국가, 즉 우리가 다 보고 생색은 누가 봅니까? 이재명 대표가 다 본다는 거죠. 자, 뭐 이런 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자가 낮아야 된다. 뭐 이런 의미랑 비슷한 것 같은데 법안 자체가 아예 안 맞는 말이죠.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전국 농가가 쌀 농사를 짓지 이제 다른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이 수정 법률을 2월 27일에 내놓게 됩니다. 자, 그 대안이 뭐냐? 쌀 농사 짓는 땅이 늘어나면 매입을 안 하겠다. 뭐 이상한 드립이죠. 애초에 시장적인 법안이 아닌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그걸 덮어 씌우는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귀족이죠. 문재인이 강남의 아파트를 그 누구도 진입 못하게 만들었듯이 이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귀족이 되는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? 무위험 사업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무위험 사업을 놔두고 위험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민주당은 이 짓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, 수정 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. 초과 생산량 기준을 3%에서 3에서 5%, 2%의 터울을 줬고요. 가격을 5%에서 5에서 8%, 3%의 하락 기준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.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아자찬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의무 매입법 자체가 지금 이상한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 문제고요.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.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의석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쌀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는 쌀값이 20%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값은 우하향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. 한국인은 밥심이다. 뭐 이런 이야기는 정말 옛날에만 통하던 이야기고 이 백미 자체가 건강에 크게 좋지 않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건강식이 아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생산 효율은 좋아지는데 소비량이
들다 보니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하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점점 소비해 줄 곳은 줄어들고 있죠. 뭐 군대, 군인 자체가 줄어들고 학교, 학생이 없죠. 자, 이렇게 추세가 뒤집힐 이유가 없다라는 게 지금 슬픈 현실입니다. 근데 이 슬픈 현실을 나라가 책임을 지겠다. 이제 나라가 다른 농사를 지어라고 권유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데, 전 세계에서 안 그래도 쌀값이 가장 비싼 우리나라 농민들이죠. 이 분들의 쌀을 우리나라가 세금을 들여서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발의가 됐었습니다. 자, 근데 그때는 왜 통과가 되지 못했냐? 문재인 정부 기재부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. 근데 이 법안을 정부가 바뀌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니까 다시 추진해서 지금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다는 거죠. 자,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? 어차피 이 똥을 윤석열 정부가 치워야 된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. 자, 추가적인 예산이 1조 4천억 정도가 든다는데 이 돈을 누가 내는 거죠? 당연히 우리 돈이잖아요.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? 이 무위험 사업을 포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. 자, 쌀을 보관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또 많이 들겠죠. 매년 64만 톤 이상 추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, 자,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관 비용, 매입 비용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? 근데 생색은 누가 내죠? 이재명 대표가 내고 돈은 우리가 내고, 뭐 이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미친 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 법이 미쳤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무리한 법을 통과시키고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?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우리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 거부권 행사하면 너무 좋죠. 멋있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중도층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? 이 야당에서 추진한 법안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무조건 거부를 한다. 거부권을 행사한다. 이렇게 되면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요. 명분을 계속 주는 거죠. 야당에서는 이렇게 선거 프레임을 가지고 올 겁니다.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주세요.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의 야당에게는 없죠. 자,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뭐냐? 180석 이상이 넘으면 됩니다. 180석 이상이 넘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. 내년 총선에서 아마 민주당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. 자, 꼭 우리 우파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. 거부권을 무조건 행사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미친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 것이고,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최소 과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와야 된다.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오늘 또 우파 사나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